자, 요즘 어떤 분들은 저보고 좀 밝은 소식도 이야기해줘라. 맨날 너무 암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제가 밝은 소식을 여기서 10분, 15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의 삶이 밝아지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엄청난 태풍이 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배짱이처럼 띵까띵까 하면서 여러분한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라고 한다고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제 방송에서 그런 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야말로 다 배짱이처럼 놀고 자빠졌을 때 대비하라고 말하는 그야말로 돌팔매질을 당하는 입장을 스스로 선택해서 갈 겁니다. 자, 지금 경제학이 거의 무너졌어요. GDP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용은 안정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GDP가 줄어들면 그것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서 그야말로 실업 사태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고용이 안정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미국 경제학자들이 이게 수수께끼다. 과거하고는 다른 사례다라고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책상에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어떤 자들은 제가 경제를 말한다고 주로 자빠리겠죠. 그구나 비꼬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 세계 어떤 경제학자보다 경제가 돌아가는 메커니즘의 피부로 현장에 있는 벌어지는 상황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미국에 계신 교포들이 제 방송 많이 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보다 미국 경제 현실을 더 잘 진단하고 있다고. 자, 그거 뻔하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말하는 일자리가 늘어났고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그 실업이 무의미한 상태의 수준으로 완전 고용처럼 느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쓰잘데없는 일자리들만 엄청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요, 안정적인 이 제조업 일자리, 안정적인 사무직 일자리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것은 일자리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일자리라고 하면서 실업률에 집계를 넣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실업률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로 고쳐야 된다. 실업률이요. 지금 한국 정부가 몇 조씩 풀어가지고 노인 일자리 만드는 것도 그것도 고용률에 포함되니 미국도 지금 실업률 집계 속에 그야말로 1년 내내 일해봤자 3만 불도 못 벌어서 생계도 안 되는 그런 일자리들이 전부 고용에 들어가 있고 실업률이 낮다라는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는 현재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이 정부가 아니라도 뭔가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내가 특별하게 이 정부를 공격하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해법이 한번 보세요. 서울회생법원이 2030의 호인 주식 투자에 대한 빚을 이걸 변제금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즉 주식하고 코인한다고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가지고 쓴 돈은 그건 안 갚아도 된다. 지금 이렇게 판결을 했죠. 2030의 그 회생을 돕기 위해서 한 거다. 100% 서울회생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하고 회생법원하고 의논을 하고 그렇게 발표했고 서울회생법원이 총대를 메고 그 발표를 한 이후 나머지 전국의 회생법원도 그렇게 결정을 할 거예요. 자, 또 어제 또 제가 하나 공개했죠. 지금 은행들이 자영업자의 부채에 대해서 캠코 자산관리공사 산하에 기금을 조성해서 부채를 정리하는 기금을 조성해서 3조 6천억의 기금을 만들고 그 10배쯤 되는 30조의 그야말로 이 부채를 털어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털어주냐? 은행들이 자영업자가 갚지 못한 부채를 10% 수준으로 캠코에서 만드는 자영업자 부채 한마디로 탕감, 기금, 일종의 배드뱅크죠. 거기에서 심의해서 10%만 갚아라. 그러면 90%를 면책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캠코가 3조 6천억 원어치를 은행에서 사면 그것이 이제 10%라고 하면 결국은 이 30조 이상의 이 부채가 털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해생법원의 이야기나 캠코의 이야기를 보면 빚을 진 자에게 그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특히 앞에 거는 투기를 한 거죠. 주식이나 코인 투기를 한 젊은 사람들에게 안 갚아도 된다고 한 것이고, 뒤에 거는 자영업자가 자영업을 한다고 빚을 내서 이렇게 하다가 지금 손 틀어버리는 상황이 생겼을 때, 자영업자가 한 1인당은 3억 6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자는 9월까지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데, 그걸 이제 이 정권이 제가 볼 땐 다소 연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연기 여부하고 관계없이 망하는 사람이 나올 건데, 1차로 망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 30조 가량의 부채를 90%를 탕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자, 그래서 저소득 자영업 가구가 실제 지금 몇백만 원의 금리 인상에 따르는 이자를 더 내야 될 건데, 자, 그래서 이 한계 자영업자, 즉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지금 올해는 제가 볼 때 한 20%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실제 자영업자 중에서 사업소득이 없는 사람이 9% 정도 되고 있어요. 지금 자영업자 폐업률도 한 12% 안팎입니다. 자, 1인당 대출 규모가 여러 자료에 좀 다르게 나오는데요. 지금 1억 한 8천만 원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평균 1억 8천요. 자,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얼마냐라는 부분에서는 3억 한 5천, 6천, 8천 이야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3억 한 6천 정도라고 평균치 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저축은행에 가 있어요. 그래서 좀비 자영업자, 아까 말한 사실상의 한 9% 이르는 좀비 자영업자부터 정리를 한다고 나름 이런 대책을 세운 걸로 보이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못 갚은 빚이라도 빚이라고 놔둬야 된다고 봐요. 당장 못 갚고요. 부도가 나면 부도 난 대로 못 갚으면 어쩌겠습니까? 일단 빚은 그대로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 은행에 의해서 차압당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일부는 감수하고 또 그런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사회보장대책으로서 별도의 지원을 해줘야지, 그것을 빚이 있는 것을 빚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어떤 경우가 생기는가 하면, 그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오고요, 궁극적으로는 국가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많은 사람들이 성실하게 빚 없이 살아왔다. 나는 안 힘들었느냐. 자, 나는 빚을 냈지만은 다 갚았다. 자, 그리고 심지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도 남에게 피해를 안 끼치려고 친인척 돈까지 다 끌어와서 갚았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수많은 비인간성과 또 우리가 참으로 이 지켜보기 어려운 꼴들을 많이 보게 될 건데, 그때는 국가가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2030에 코인하고 이 주식 투기하다가 돈 날린 사람은요, 그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솔직히 은행 같은 데서 돈을 빌려가지고 코인과 주식 투기를 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요, 이게 도대체 자본주의 공화국입니까? 아니면요, 야근자가 더 잘 사는 공화국입니까? 그러면 국민한테 어떻게 세금을 내라? 예? 이건 공정하고 평등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영업자의 빚 중에 그것이 생계형 빚인지 자영업자가 대출을 해갔지만 진짜 자영업을 한다고 쓴 빚인지 구별이 거의 불가능한 부분도 있어요. 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어쨌든 빚은 빚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은 사회보장 대책으로 지원해야 되는 것이지, 있는 거를 없다고 해버리면, 그러면서 은행들 돈 많이 벌었으니까 국민의 애보에서 안아라, 그리고 신용보전기관들이 안아라, 그리고 은행들이 안아라, 그래서 몇 조씩 다 안아라고 떠넘기고, 그리고 10% 정도만 갚는 척 하면 나중에 10%도 갚든가 말든가 해생시켜 주겠다. 자, 그러면 이 2030이나 자영업자들이 우리 지지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자본주의입니까? 이것이 진짜 윤석열이 좋아한다는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에서 나오는 그런 자유입니까? 투기한다 하고 돈 빌려서 떼먹을 자유, 그리고 은행 돈 떼먹고 10%만 갚을 자유, 그건 아니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빚은 빚대로 남겨둬야 된다. 갚든지 못 갚든지 그것은 상당한 기간 남겨둬야 된다. 적어도 이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빚을 탕감시켜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이제 세금을 다 안 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에서 돈 빌리자고 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봅니까?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 4천 팔면 뭐야